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바바 스튜디오에서 출시된 The Mythical Creatures Tarot, 신화적인 존재들 타로라고 번역될 수 있는 타로를 한번 같이 언박싱을 해볼까 합니다. 사실 이 채널 오픈하면서 타로의 기원부터 쭉 올라가서 14세기, 15세기, 16세기 이렇게 순서대로 한번 소개를 해볼까 했는데, 그러다 보면 너무 좀 역사 공부하는 것 같이 지루할 수도 있고, 또 새로운 스타일의 새롭게 출시되는 카드 덱들에 대한 소개가 좀 부족할 것 같아서 이번에는 아예 가장 최근에 나온 따끈따끈한 2020년 덱을 한번 소개해 볼까 합니다. 같이 언박싱을 해볼 텐데요. 저 같은 경우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직구를 했어요. 1월 중순까지는 예약 판매를 받아서 75불에 샀던 걸로 기억하는데, 지금은 아마 일반 판매로 전환이 돼서 95불 정도에 판매를 할 거예요. 되게 많이 비싸죠. 원래 바바 스튜디오의 덱들이 앨리스 타로도 그렇고 과거 빅토리안 로맨틱 타로 이런 덱들이 굉장히 고품질의 고퀄의 덱을 한정 소량 판매해서 높은 가격으로 좀 판매를 하는 것으로 유명한데, 그래서 아마 국내 판매 사이트에 들어왔을 때 10만 원이 훌쩍 넘는 가격으로 판매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비싸죠? 근데 경험상으로 카드 재질이라든가 디자인은 그만큼 충분한 가치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한번 일단 개봉을 하면서 천천히 얘기를 해볼까요? 네. 네, 여기 Three of Cups 이너의 카드가 보너스로 들어있다고 되어 있네요. 아마 이게 출시되기로 된 날짜보다 딜레이가 돼서 이 미안함의 표시로 아마 중복해서 카드를 한 장 더 넣어준 것 같아요. 네, 이따 살펴보도록 하죠. 그리고 이 카드는 그냥 구매해줘서 감사하다는 기프트 카드예요. 여기 주소에 적혀 있는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직접 구매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앨리스 타로 저도 이제 보유하고 있는데, 네, 매지션 카드를 넣어줬네요. 그리고 덱을 구매할 때 같이 사면 20% 할인해준다는 또 가문이설에, 저는 원래 이제 카드를 상자에 보관하고 파우치를 좀 별로 사용하지 않는데요. 이번에 한번 같이 구매를 해봤어요. 이렇게 보면 네, 아주 시크한 재질의 파우치입니다. 네, 나중에 이동할 때나 보관할 때 사용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함께 구매한 컴패니언 북입니다. 보면은 이 덱이 어떤 의도로 만들어졌고 어떻게 활용하면 되고, 또 이게 신화에 기반하는 만큼 각각의 카드가 어떤 신화적인 존재들이나 신화적인 어떤 배경에 기인하고 있는지, 그리고 샘플 리딩 어떤 식으로 활용하면 좋을지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이후에는 아마 각각의 카드에 대해서 이렇게 컬러로 설명이 쭉 돼 있네요. 네, 역시 이 카드 자체에 대한 묘사나 아니면 그 함축하고 있는 뜻뿐만 아니라 그 카드에 나오는 이 상징물들이나 혹은 인물, 동물들이 어떤 신화에서 빌려온 것인지, 이렇게 그런 어떤 신화적인 내용까지 함께 적혀 있는 것 같아요. 되게 재밌겠네요. 네. 마치 그리스 로마 신화 책을 한 권 읽는 것 같은 그런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카드 자체를 한번 살펴볼까요?
상자도 아주 단단하고 재질도 아주 매트하고 고급스러워요. 열어보면 설명서 있고, 설명서에는 아까 별도로 구매한 책에서 각각의 카드에 대한 설명만을 대체로 추린 약간 축소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타로 카드에 들어있는 그 해설서, 네, Little White Book이라 그러죠. 이렇게 그 정도의 설명이 들어있는 것 같고, 네. 이거는 칼이 없어도 분리가 되네요. 네. 재질이 엄청 실키하고 비단 같은 느낌의 탄력도 좋네요. 네, 그러면 그림을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요. 일단 이렇게 디자이너, 사파 일러스트레이터, 수채 작업 아티스트들이 따로 소개가 되어 있죠. 이 덱이 원래는 흑백 버전으로 몇 년 전에 먼저 출시가 됐었는데요. 네, 홈페이지 그림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출시가 됐었죠. 이때도 한정판이었고 이제 높은 인기로 조기 품절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그림이 선이 너무 복잡해서 좀 정신이 없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있었나 봐요. 왜냐면 이제 타로 카드의 그림이라는 것이 생각하는 사람에 따라서 좀 간결함에서 오는 어떤 직관적인 해석과 상징성이 미덕이더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전에 이 덱이 수채 버전으로 다시 출시된다는 걸 보고 그림을 이제 몇 장 봤을 때는 그 색을 입힘으로써 굉장히 좀 더 간결해지고 조금 더 그림이 밸런스가 맞춰지지 않았나, 이런 기대를 갖게 됐어요. 그래서 한번 그런 기대를 갖고 살펴보겠습니다. 카드 뒷면은 이런 모양이에요. 이 요새 바바 스튜디오에서 출시되는 덱들이 이런 반짝이는 효과를 내기 위해서 그 메탈릭 잉크 오버레이라는 기술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다른 덱에서는 잘 발견할 수 없는 장점이죠. 기존의 반짝이는 금박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정말 이 포일을 여기다 입혀가지고 금박을 표현했는데요. 그래서 이게 오래 사용하다 보면 뭐 색이 바랜다던가 아니면 뭐 해진다던가 심지어는 뭐 손에 이렇게 반짝이처럼 묻어난다든가 뭐 이런 현상들이 있었죠. 근데 이거는 아예 이 마감 처리를 하기 전에 이 콜드 스탬핑으로 잉크, 반짝이는 잉크를 여기 색상을 아예 입히는 거예요, 프린팅으로. 그런 다음에 마감 처리를 하기 때문에 이게 뭐 지워지거나 바를 일이 없죠. 그러면서 이 반짝이는 느낌은 살아있고 재질은 매트한 채로 유지가 되는, 그래서 아주 고급 기술이고 진보된 기술이고, 또 그래서 이 덱이 좀 비싸진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이 보이는 각도와 빛에 따라서 조금씩 이 반짝이는 느낌이 굉장히 드러나지 않고 우아한 느낌이 들어요. 네. 와, 돼지인지 소인지 모르겠는데 좀 귀엽네요. 와, 정말 이 한 장 한 장이 인어공주와 왕자 같죠? 네, 연인 카드. 와, 이 휘몰아치는 폭풍 속을 뚫고 나오는 어떤 전사의 이미지네요. 네, 마차라기보다는 어떤, 네,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는데 새예요. 네, 이렇게 The Hermit 운둔자 카드도 사람이 아닌 용으로 표현했어요. 와. The Wheel of Fortune. 네. 어떤 매개물로서 이 운명의 수레바퀴를 표현했는지 한번 더 연구를 해봐야겠네요. 제가 보니까 이 대체로 그 전통적인 RWS 그 라이더 웨이 스미스 체계를 따르면서도 조금씩 벗어나거나 좀 변칙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의 어떤 뭐 학습과 상상 그리고 좀 이해가 필요할 것 같아요. 뭐 이 카드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탑 카드는 탑이 없죠. 대신 이 다가오는 위험이 천둥 번개가 아닌 이 문어 같은 괴물로 묘사되어 있고 무너지는 것은 탑이 아닌 이 배예요. 이런 식의 약간 유추를 통한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와, 정말 이 바이올렛 색상 정말 이쁘죠? 못생긴 괴물이네요. 네. 이게 지금 이러한 신화적인 등장인물들이 달랑 하나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정말 이게 어떤 신화 속 스토리와 연관이 있는지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이제 이 카드를 단순히 정해져 있는 이 상징 핵심어에 따라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신화 속 이야기와 이 등장하는 이 생명체 간의 자연스러운 그 이야기의 흐름 속에서 좀 더 이 덱과 교감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이너 아카나인데요. 마이너 아카나도 따로 이제 카드 한 장 한 장마다 새로운 그림이나 이야기가 묘사되어 있지는 않네요. 와, 이건 이렇게 서로 다른 신화적 동물이 얽혀 있네요. 네. 알라딘의 지니인가요? 네. 대신 지루할 틈이 없이 이 마이너 아카나들도 이 그림 자체는 굉장히 예쁘게 꽉 차 있어요. 이 각각의 수트에 상징적으로 해당되는 통일된 이 컬러로서 묘사하고 있어요. 이 카드는 정말 아름답네요. 깜짝이야. 이 굉장히 단색이 아니라 이 오묘하게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색상들이 되게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그런 색상들이 이 메탈릭한 이 반짝이는 어떤 효과와 맞물려 가지고 굉장히 신비롭고 우아한 느낌을 자아내고 있어요. 이 신화적 존재라는 이 테마에 굉장히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네.
이 콜트 카드들이 정말 버릴 게 없네요. 예. 비록 이 흑백 버전 이후에 새롭게 다 페인팅을 한 건 아니지만 거기에 이제 기존에 있던 되게 채색을 한 거지만 이제 정말 많은 공을 들였다는 게 느껴집니다. 고풍스러운 느낌이에요. 네, 약속했던 그 보너스 카드네요. 전 이게 더 마음에 드는데요. 네, 이렇게 카드들을 살펴봤습니다. 네, 셔플감은 역시 바바 스튜디오 덱답게 기대했던 대로 굉장히 부드럽게 손에 잘 감기고요. 그리고 저는 사실 카드를 섞을 때 이렇게 포커 카드 섞듯이 셔플을 잘 하지 않는데요. 왜냐면은 이제 장기적으로 이렇게 많이 사용하다 보면 카드에 뭐 약간 뭐 스크래치가 생긴다거나 혹은 뭐 휘어진다거나 할 염려도 있기 때문이죠. 근데 이 덱만큼은 정말 너무 부드러워서 이렇게 자꾸 섞고 싶어지네요. 뭐 카드를 자유롭게 셔플링 하는 것이 타로 카드를 사용하는 굉장히 즐거움 중에 하나다. 혹은 나는 뭐 사용감이 좀 생긴다고 해서 크게 개의치 않는다라는 분들은 얼마든지 뭐 자유롭게 셔플링 하셔도 상관없지만 특히 좀 이렇게 카드 재질이 좋고 또 부드러운 카드일 경우에 이렇게 셔플링을 하시면 굉장히 섞는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수제풍의 그림이 굉장히 예쁘긴 하지만 리딩의 중심을 두시는 분들에게 아주 초보자용으로 쉽게 나온 덱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뭐 기본적으로 이런 핍 카드들은 마르세유 타로에 대한 이해가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최소한 리딩에 국한해서 말씀드리자면 좀 타로 리딩을 많이 해보신 분들에게 더 적합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할까요? 네. The Mythical Creatures Tarot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